오, 야. 네, 안녕하십니까. 장롱면허 배기사 배종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네시스 G70, 지난번에는 제네시스 GV80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독특한 차, 제네시스 G70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 평가를 내리자면은 20대 젊은 층의 그 2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고급 세단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있는데, 그에 반해서 G70 같은 경우는 약간 스포츠카의 어떤 그런 느낌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차입니다. 제네시스라는 이 차가 스포츠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스포츠카의 느낌이 있는 건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게 이제 승차감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최대 출력이 300마력 이상 되고 토크가 52 토크를 기록하는 걸 보면은 순간 가속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뛰어날 거로 생각은 되는데, 제 운전 스타일하고는 좀 안 맞는 차가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 차가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2017년도 연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2019, 8, 19, 20년이 되면서 변화는 없고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적인 디자인 변화만 있지, 전체적으로는 2017년도 디자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후반기쯤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G70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좀 더 변화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최근에 나온 GV80 같은 경우 이 헤드램프 자체가 두 줄이지 않습니까? 두 줄인데, 아마 G70도 그 이미지 컷에 보면은 이게 이제 두 줄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헤드램프 자체가 바뀐다는 것 자체는 아마 페이스리프트가 아주 많은 부분에서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오늘 G70 한번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지금 트림은 제네시스 G70 3.3T H-트랙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가격은 5,420만원. 잠깐만, 와, 상당히 고가죠, 그죠? 아반떼보다 조금 큰 차가 5천만원이 넘는 차랍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장이 4685, 아반떼보다 조금 큰 전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높이는 상당히 낮습니다. 높이가 낮고 일반 차보다는, 세단의 높이보다는 아주 낮게, 시트 포지션이 아주 낮게 형성되어 있고요. 우선 앞모습을 보시면은 최근에 나온 이제 제네시스 시리즈들이 보면은 그릴이 상당히 커졌죠, 그죠? 지금도 이것도 그릴이 그렇게 작은 그릴은 아닙니다. 일반 차에 비해서는. 기아나 이런 차들 보면은 그릴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그릴이 상당히 큽니다. 그릴 모양도 상당히 좀, 모양이 위에서 보니까 무슨 비행기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하나 그릴 모양 하나하나가 행글라이드가 날아가는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네요. 그릴. 그 다음에 제네시스 로고. 자, 그리고 이 두 줄 라인, 그죠? 두 줄 라인은 제네시스 로고가 마치 앞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GV80에도 이런 느낌이 있는 로고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던데, 아마 제네시스에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 자, 이 램프 자체가 아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좀 바뀌지 않을까. 사실 이 램프 자체도 주간 주행등을 보시면은 이렇게 켜면은 안에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이런 식의 동그란 게 아니고 이렇게 두 줄, 그죠? 두 줄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이미지 컷에 보시면은 이게 두 줄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요게
흰색이지만 방향 지시등, 그 다음에 에어 커튼 구멍 뚫려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모양만 아닙니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네시스이긴 하지만 G70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자동차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앞이 와일드하고 액티비티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휠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19인치 휠이며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도 멋지긴 하지만 저 안에 보시면은 브렘보라고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고급차라든지 슈퍼카 이런 쪽에 장착되는 브레이크로 알고 있거든요. 고성능의 차이다 보니까 브레이크 성능도 상당히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좀 좋은 브레이크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옆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라인을 보시면은 앞은 상당히 길죠, 그죠? 앞은 상당히 긴데 뒤쪽 라인은 이쪽 라인은 상당히 짧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 차의 대체적인 평가를 보시면은 1열 시트만을 위한 차다, 2열 시트는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차의 비율도 보시면은 이 전체가 상당히 깁니다. 이 전체가, 그죠? 타이어도 상당히 앞으로 가가 있고 헤드램프 바로 밑에 타이어가 있을 정도로 타이어도 상당히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요 디자인은 아마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요 부분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모양으로 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캐릭터 라인이 아주 강하게 기존에는 지금 현재 나오는 차들은 보기 힘든 아주 강하게 지금 캐릭터 라인이 한 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두 선이라고 이야기는 하던데 한 선은 거의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요 선 위에 선이 이렇게 있는데 가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사라지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카와 비슷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캐릭터 라인도 좀 강렬하게 후면부, 뒷면. 자, 뒷면을 보시면은 자꾸 이게 스포츠카의 이미지를 접목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스포츠카라는 생각은 잘 안 들고 대신에 이제 좀 세련된 좀 젊은 취향의 세단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제네시스 로고가 이렇게 있고 페이스리프트 되는 G70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나올 예정인 제네시스 G70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에 레터링이 있고 번호판이 아마 아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G70 로고 있고 테일램프도 이렇게 옆에서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옆 라인에 파고드는 그런 디자인이 스포티함을 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3.3T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H트랙 4륜구동입니다. 프레스티지 모델 3.3T 트윈 터보 엔진을 6기통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상당히 고출력의 G70 트윈 머플러. 자, 머플러가 두 개 있고 트렁크는 키에서 자, 요 트렁크 홀드 꾹 누르고 있으면은 열립니다. 자, 열렸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넓은 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골프백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좁은 편은 아닙니다. 뭐 짐은 웬만한 짐들은 충분히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넓이기 때문에 뭐 좁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골프백을 실어 봤을 때 긴 짐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아마 그게 단점으로 부각되는 것 같은데, 뭐 공간은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닫고, 자, 내부로 들어가서 1열 시트와 2열 시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러스터 화면을 보시면은 상당히 이쁘게 클러스터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드가 스마트 모드인데 당연히 바뀝니다. 3D 형식으로 그 깊이가 좀 보입니다. 3D 스포츠 모드로 할 때는 더욱 깊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또 모양도 지금이 커스텀 스포츠 모드 같은 변경 시에는 또 이렇게 이제 허리를 조아주는 그런 기능도 또 탑재되어 있고, 컴포트, 에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또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 경우는 또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 변동 모든 형태에서 그대로 그냥, 안 그러면은 엣지 모드에서 이제 단지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만 바뀌고 화면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자, 지금 이 3D 깊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좀 근데 화면이 좀 울렁거리긴 하네요. 3D 효과를 주니까.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있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어, 좀 크기가 최근에 본 차들 중에서는 좀 가장 작은 듯한 느낌은 많이 듭니다. 좀 왜소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작은데, 뭐 이 안에도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내비 있고, 그 다음에 차량 뭐 설정 그런 거 할 수 있고, 또 사운드, 미디어 시스템도 뭐 컨트롤 할 수 있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 자, 공조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정리를 참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스타트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그 다음에 비상등, 그리고 이제 이 버튼들이, 우리 기존에 보시면은 이런 버튼들이 그 터치로, 이렇게 최근에 나온 차들은 이런 버튼들이 터치로 이렇게 많이 위에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아주 가지런하게 이렇게 정렬을 잘 해놨습니다. 라디오, 미디어, 뭐 맵, 다이얼도 돌리는 느낌은 참 좋아요. 참 좋고, 스티어링 휠 열선, 그 다음에 시트, 그 다음에 조수석, 에어컨, 그 다음에 공기청정. 자, 공기청정이 실행되었습니다. 오늘도 그죠? 공기청정 실행. 자, 지금 여기는 그 공조기에는 보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뭐 온도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 여기 이렇게 화면이,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화면이 있는데 화면이 없이 그냥 이렇게 요 위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걸 또 돌리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기어 노브가, 지금 여기는 기어 노브가 있습니다. 자, 그죠? 기어 노브가 있고, 그 다음에 파킹이 있고, 기어 노브 R, N, D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이제 기어 노브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아마 다이얼이나 버튼식으로 바뀔 거라고 이야기는 하던데요. 이게 아무래도 뭐랄까, 스포츠카의 어떤 그런 매력이라면은 이 또 기어를 만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뭔가 이렇게 좀 스포츠카의 어떤 그런 별미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버튼이라든지 다이얼로 바뀐다, 세단의 어떤 그런 형식으로 바뀐다면은 조금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스포츠카라든지 이런 그 서킷을 도는 이런 차들 보면은 이 기아 막 넣고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의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사라지면은 뭐 다른 형태로 이게 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뭐 제가 그렇게 운전을 잘하진 않지만, 이 기아의 어떤 그런 매력이 또 사라지면은 또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게. 자, 그 다음이 이제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고, 자,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형식. 비어 버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앞, 그다음에 후진기어를 넣으면은 보이시나요? 후진기어를 넣으시면은 이제 이렇게 뒷 배경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도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어라운드 뷰도 측면, 이렇게 후면에 오른쪽 면, 왼쪽 면, 완전히 뒷면, 어라운드 뷰. 앞으로 넣었을 경우는, 자, 오른쪽 측면, 그 다음에 전면, 어라운드 뷰. 이런 식으로, 자, 뭐, 안전에 대한 확보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자, 그리고 뭐 요즘에 또 인기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현재 없습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이기 때문에 시트가 뭐 두말할 거 없죠, 그죠? 아주 뭐 짱짱한 시트입니다. 자, 좋죠, 그죠? 가죽도 좋고 상당히 좋은 가죽이고, 박음질도 아주 짱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사양이기 때문에 시트는 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너무 낮아가지고 고급 재질을 활용해서, 뭐 최근에 저 내장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을 많이 아끼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좋은 재질로 이렇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썬루프. 자,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고 단지 이제 앞열 1열 시트에서만 좀 적용될 수 있는 약간 와이드 형식의 썬루프가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뒷열에는 지금 열리진 않고요. 그냥 1열 시트 상단에만 이렇게 열리는 썬루프 적용, 선택 옵션입니다. 인기 있는 스피커. 자,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렉시콘 스피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렉시콘 스피커 같은 경우는 GV80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렉시콘 스피커는 뭐 JBL이라든지 이런 스피커들은 잘 알고 있지만 렉시콘은 처음 들어보는 모델명입니다. 뭐 하지만 고급 차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도어 트림도 여기는 플라스틱 재질이고, 플라스틱 재질의 가죽 재질을 가운데 끼워서 박음질, 짱짱한 박음질로 해놨고, 도어 포켓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컵을 놓지, 이쪽에다가 뭐 컵을 넣어 가지고는 물이 흘러내리겠네요.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도어 포켓이 있고, 여기는 컵홀더가 이렇게 지지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또 마련되어 있고,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고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옆에서, 자, 이거는 또 시트를 조정할 수 있는 전동식으로 시트를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앞좌석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 1열 시트를 좀 앞으로 당긴다든지 뒷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하면 좋을 듯 하네요. 앞으로 최대한 당겨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열 시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로 가기 전에 앞열 시트를 제 그 운전 패턴에 맞게 한번 좀 많이 당겨 보겠습니다. 현재는 좀 상당히 뒤로 가 있는데 다 전동입니다. 지금 1열 시트는 한 이 정도 당겨 놓고 2열 시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시트. 사실 이 차가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좀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현재 키가 175인데, 뭐 그렇게 뭐 불편하진 않아요. 불편하진 않는데,
야, 근데 이게 밑에 이게 지금 밑에가 이게 발이 안 들어가네요. 이게 아무래도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이게 거의 지금 차 바닥에 시트가 가여 있다 보니까 이 짐 자체가 안 들어가요.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좀 넓은 편인데 발이 밑으로 안 들어가니까 이게 조금 약간 이렇게 움츠려야 되는 그런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뒤가 좁은 느낌은 좀 들기는 하네요. 무릎이라는 이런 쪽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닌데,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뒤에 이렇게 앉기가 힘들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조기가 있고, 공조기는 뭐 컨트롤, 바람의 색이라든지 이런 걸 컨트롤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열고 닫고 정도만 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USB 충전 단자 있고요. 자, 이제 뒤에도 시트도 상당히 짱짱하고 좋습니다. 시트도 상당히 좋고, 암레스트가 이렇게 들어오고, 컵홀더 뭐 그거 말고는 없어요. 컵홀더 말고는 이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이게 답니다. 자, 이 차도 보시면은 이제 5인승인데 가운데 앉으시는 분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이 가운데 부분에 상당히 높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리를 뭐 엄청나게 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이라든지 이런 거 할 경우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인승 아니면 2인승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G70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인 드라이빙의 어떤 느낌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G70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디자인보다는 이 차가 뿜어내는 엔진의 어떤 출력, 가속력 이런 게 이 차의 최고 매력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또 이 차를 사는 이유가 어떤 그런 가속력이라든지 그 운전할 때 운전에 대한 맛 그런 게 더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한번 그 운전의 맛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승기로 Freak up the week like keep you got me twisted.